효율성이 좋고 빨리 갈 수 있어서 클릿을 사용한다면 효율성이 조금 나빠서 힘이 더 들면 어떻고 좀 빨리 못 가면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TV 프렌링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에 입문하면 관심을 갖게 되는 클립 페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립 페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립 페달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직 자전거 여행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돈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페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페달, 토클립, 클립 페달입니다. 첫 번째 평페달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형 페달입니다. 전용 신발이 필요 없고 자세히 보면 페달에서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나 금속으로 돌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MTB 다운힐용 평페달을 제외하고는 가격도 저렴하고 양쪽 면 어느 쪽이나 밟을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두 번째로 토클립 페달입니다. 페달에서 발을 들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클립이 있어서 토클립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픽시를 타는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토클립 페달도 전용 신발이 필요 없이 클립만 자기 신발 크기로 조절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할 때 페달에서 발을 뒤쪽으로 잘 빼야 하고 출발할 때도 신경 써서 다시 껴야 하기 때문에 페달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클립 페달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클립 페달입니다. 클립 페달도 로드형 페달과 MTB용 페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립 페달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두가 발과 페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입니다. 페달링 중에 노면이 거칠어서 자전거가 아래 위로 요동을 해도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페달링 하는데 규칙적인 원운동으로 힘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들어올리는 힘을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이런 등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달은 밟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것이다. 신발과 페달이 고정되면 페달을 밟았을 때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당겨 올릴 때도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클립 페달을 쓸 경우 20% 정도 힘 전달 효율이 좋아진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클립 페달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성이 좋고 빨리 갈 수 있어서 클릿을 사용한다면 효율성이 조금 나빠서 힘이 더 들면 어떻고 좀 빨리 못 가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면 되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라이딩의 효율성보다는 라이더의 부상 방지를 위해 클립 페달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립 페달을 사용하면 페달 위에 놓이는 신발의 위치가 고정됨으로 인해서 동일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페달인 경우에 장시간 라이딩으로 피곤하면 페달 위에 놓인 발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변경됩니다. 앞뒤로 변경되고 좌우로 틀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처음 밟았던 위치에서 각자의 편한 위치로 변경되고 틀어집니다. 이렇게 페달 위에서 발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히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잘못된 자세로 장기간 페달링을 하면 무릎 관절과 고관절에 잘못된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상 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팔자걸음을 심하게 걷는 분들이 관절 상태가 안 좋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본격적인 취미활동으로 생각해서 오랜 기간 꾸준하게 타실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확한 페달링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셔야 합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시려면 클립 페달을 사용해야 잘못된 라이딩 자세로 인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본격적인 취미활동으로 타시는 분들에게 클립 페달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 몇 번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몇 번 넘어졌습니다. 자전거를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속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별일은 없는데 간혹가다
골절상을 입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다공증 증세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점 또 한 가지입니다. 클릿 슈즈를 신으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기가 불편합니다. 클릿 부분이 발바닥에서 튀어나와 있어서 걸을 때 발바닥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고 튀어나온 부분이 미끄럽습니다. 특히 로드 클릿 슈즈는 거의 새 구두 신고 얼음판 걷는 수준인데요. MTB 클릿은 신발 바닥 안쪽에 클릿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요즘 나온 클릿 슈즈는 일반 운동화나 등산화 같이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면 걸어 다니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릿 페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누가 클릿 페달을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모두 클릿 페달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자전거를 오래 탈 사람은 클릿 페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취미 활동으로 지금부터 나이가 들어서 자전거를 못 타게 될 때까지 꾸준히 라이딩을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클릿 페달을 사용하시기 권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동네에서 혹은 가끔 한 번씩 라이딩하는 수준이야. 나는 그렇게 오래 탈 거는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자전거 얼마나 타겠어 하시는 분들은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클릿 페달은 자전거 안장 위에서 오래오래 앉아 계실 분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활 자전거나 동네 한 바퀴, 잠깐의 레저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릿 페달을 장착해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신세계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처음 클릿 페달로 라이딩 하는 날 좀 더 빨리 바꾸지 왜 망설였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넘어졌지만 말입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럼 언제 클릿 페달을 착용해야 하는가입니다. 가급적 빨리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릿 페달 전환 시기는 입문 후 자전거 타는 것이 완전히 몸에 익은 다음입니다. 상급 기종으로 가기 전에 전환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클릿 페달로 인해서 넘어져서 비싼 자전거 기스나면 엉덩이도 아프고 손바닥도 아픈데 마음마저 아픕니다. 자전거 라이딩 자체가 서투른 사람은 좀 더 숙달된 후에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보자분들 중에는 자전거 정지할 때 속도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핸들이 좌우로 돌아가서 경로가 조금씩 이탈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숙달을 더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출발하고 정지할 때 거의 흔들림 없이 일직선을 유지하고 안정되게 탈 수 있는 균형 감각을 익힌 후에 클릿으로 전환하시는 게 조금 덜 넘어지고 클릿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것을 잡바링, 클릿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클바링, 초보 오토바이 라이더가 신호 대기하다가 균형 무너져서 제자리에 넘어지는 것을 제꿍, 각각에 맞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클릿 페달로 전환할 때 클바링 안 하고 안전하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클릿 페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 TV 프렌딩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